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나오자 후삼국 시대에 태봉국을 세웠던 폭군 궁예 관심법이 되살아났다고 조롱하는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두 명의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법관에 대해서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판사들을 길들여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자신들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법원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민변과 우리법 용괴 출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을 흔들며 자신들의 사람들을 마구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최근에 태블릿 PC 관련 변희재 재판만 보더라도 우려할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태블릿 PC는 국가소에서도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의 주장이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희재 측이 요구한 20여 명이 넘는 증인 가운데 단 2명만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그쳤습니다. 핵심적인 증인들이 다 빠진 것입니다. 자신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 최순실과 자신이 일하던 대선 SNS팀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한 신혜원 씨가 모두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또 이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한수나 김희정 관련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재검증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복구 같은 기본적인 것도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변희재 재판은 예외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변희재 구속 만기일인 12월 14일 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측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손석희와 관련자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과 위해를 가려겠다는 명예훼손 중심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명예훼손 사건에 5년 구형이라는 터무니없이 과한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중형 구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12월 10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인데 변희재 측에서는 이미 태블릿 PC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1심이 이렇게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태블릿 PC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태블릿 PC의 진실이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언론과 선동을 통해서 이렇게 낙인 찍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거짓 선동 탄핵과 촛불 집회에 대해서 점차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시사뉴스 장종수입니다.